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 거기다가 또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 이로 인해서 하락권의 움직임이 좀 펼쳐졌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 어제 5천선 넘었었는데 하루 만에 5천선을 다시 내주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산 전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특별하게 재료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일단 2천선이 좀 안착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랑 그제는 장중 조정에 그쳐서 2천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전문가들 전체 센터장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하면, 일단 실적하고 이렇게 내수 기반이 안 된다 그러면 2천선 안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좀 신중론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견해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수급 면에서도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안 되면 거래소 민감도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종목 간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의 고점,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탄력적으로 세계도 뚫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수급 요인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 2천선이 오늘 지켜지는지 안착이 되는지 여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2천선에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면은 주도주가 부각돼야 되는데 최근 장이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이잖아요. 주도주 형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제한된 수급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로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하고 이제 소형주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고요. 지수 그냥 코스피로만 봤을 때 이제 이게 되려면 직전 고점이 이제 2,090선까지 가게 되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을 좀 확인하자는 신중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신한지주라든지 아모레퍼시픽, 큰 종목들 이런 게 이제 세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쪽도 탄력이 약간 좀 꺾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이후로는 수급적으로 국내 수급도 좀 좋아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에서 대안이 될 만한 주도주로 부각될 만한 종목이 좀 없고 중소형주의 장세도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두 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는 오늘 시장 어떤 모습 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0.2%가량 내리면서 254포인트 선에 이 마감이 좀 됐는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1997선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지수는 약보합선의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 부근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3.14포인트가 떨어진 1998.24포인트 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의 오름세 하지만 상승폭은 미약합니다. 1.07포인트의 상승, 626.71포인트 선 0.17%가량의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내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일단 좀 쉬네요. 0.07% 정도 131만 7천원 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0.5% 좀 밀려납니다.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노무라 쪽 투자 의견 하향 나오게 되면서 뉴욕장에서 한 5%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재료로 보면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저번에 나왔던 이제 공정전환 미스 나오는 것 때문에 출하가 산업 전반적인 출하를 못 따라갈 것이고 올해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에는 캐펙스 증설이라든지 공정 전환 때문에 자본 지출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노무라가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좀 낮췄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성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쪽들은 애플워치 이야기 좀 되게 되면서 이제 플러스권 나옵니다. 애플워치는 지금 메탈,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하고요. 또 이제 고가의 금인지 백금이었었나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고가로 또 라인업이 세 종으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지금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 어베인하고 해서 같이 이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전자 부품사들 단기 급락한 이후 소폭의 좀 반등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 쪽 MS가 7.7%로 합산으로 봤을 때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좀 정체된 상황이었었는데 미국 시장 전체 수요는요, 현대 기아차 선전했다는 분위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까지 좀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한투 쪽의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계속 주고 있지 않나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선 쪽은 그 삼성 쪽 수주 이후에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 추가 발주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좀 플러스권이고요. 유가도 좀 한 2%가량 거의 반등해주게 되면서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그 중동 순방 중인 박 대통령,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 원전 수주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 기준으로는 그 당시 기준보다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일단 나온 것은 2조 원대, 2009년도 12월에 한 20조 원 했었었는데 이 2조 원대 정도 수주 얘기 나옵니다. 두산중공업은 한 2% 정도 현재 올라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CI가 기관 쪽 13일 연속으로 사자세 들어오고 어제는 좀 큰 수급 들어왔었는데 0.4%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과 롯데케미칼도 강세권 호가됩니다. 단기에 좀 급등 나왔던 현대백화점이 조금 쉬어갈 모양인데요. 한 1% 정도 밀려서 현재 호가 받고 있고요. 한전은 0.9%가량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강하네요. 그동안에 좀 밀렸던 그 종목인데 허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촘촘하게 좀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5% 넘는 상승권을 출발 앞두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들 앞서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들 종목군들 호가 조금 더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수는 2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 1998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주가는 강보권입니다. 626선에 출발 대기 상황인데요. 대형주들은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네요. 회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지금 뭐 큰 종목들 중에서는 그 셀트리온 하고요. 다음 카카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세이고요. 게임 쪽에서는 일단 그 게임빌 한 0.8% 정도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급등 나왔던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추가로 3%가량 좋은 흐름세입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아까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대덕전자도 호실적 내면서 5% 급등권이고요. 제용솔루텍이 역시 실적 잘 나왔는데요. 14%가량 강한 호가 받습니다. 그리고 인포피아라든지 뭐 유비케어,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도 또 좋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원전 관련해서 호가들이 양호하게 접수되는데요. 일단 BHI가 6.6% 좋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가 9.7% 급등권 호가되고 있고요. 에너토크가 5.3%, 뭐 에너토크 이런 쪽들은 2009년도에 그 재료 나오고 나서 단기에 주가가 한 100%까지 따블이 났던 시세를 좀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 TSM텍이라든지 한양ENG도 좋은데요. TSM텍이 5.1%, 그리고 한양ENG가 0.63% 상승으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CCTV 관련주들은 일단 법안 통과가 부결이 되게 되면서 무산이 되는데요. 코맥스, 코콤, 경보홍 쪽으로 한 1에서 4%가량 하락권 호가가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맥스는 3.96% 약세권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결제 쪽에서는 최근 흐름들은 삼성 쪽 피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곤 했는데요. 사이버 결제는 좀 밀리고 있고요.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는 플러스권에 3월 4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단밤 뉴욕에서는 기술주들이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가가 2% 육박하는 하락권의 움직임 펼치는 등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받았고요. 거기다가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약세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쪽에서는 2월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한파로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포드가 2% 넘게 떨어지는 등 자동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유가는 이 중동 불안감에 이 상승세가 좀 펼쳐졌는데요. 1.8%가량 올라섰고 금값은 또한 0.3%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목별 특징으로는 알리바바가 지금 최근에 실적도 좀 부진하고 짝퉁 판매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장 이후에 최저순까지 떨어진 그 모습이 나왔고 애플은 지금 삼성전자를 밀치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6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주가는 강보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도록 하죠. 여계 쪽에서는 좀 관망세가 짙은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계 환율은
소폭 올랐네요. 0.85원, 85전의 상승으로 1,098원, 65전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이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관망세가 짙은 외환시장의 모습이 여객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외환시장 어떻게 출발되는지 살펴보죠. 강박권의 출발이네요. 10전의 상승 1,096원, 50전 선으로 소폭 오름세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역의 환율 그대로 움직임을 좀 받는 그 상황이고요. 자, 일본 증시는 지금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세, 니케이 225 지수 0.52%의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재 18,716엔선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면서 소폭 내림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는 지금 엔화에 또 연동된 그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 움직임에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주들이 좀 위축된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 시가는 마이너스권입니다. 0.5포인트의 하락, 254.1포인트 선으로 시초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낙폭은 약간 줄이려는 그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포인트의 하락세로 254.1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선물 보겠습니다. 현재 0.5포인트 마이너스 개장했고요. 현재 낙폭 좀 줄였습니다. 0.3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 230개약 매수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그 선물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은 총 33,000개약 넘는 누적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고요. 금융투자, 이 증권사 쪽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숏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로는 순잔고가 3조 한 4천억 정도 사자가 좀 우위인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주도로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통상적으로 한 3조 원대는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증권사가 물량을 좀 털어내게 되면서 현물 매수 규모를 좀 줄이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은 300계약 매수, 또 개인은 300계약 반대로 이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시스는 어제랑 유사하게 괴리율 마이너스권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23억 정도 매도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시장에서 한 200억대 매수, 현물시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95억 원의 매수인데 어제도 자동차 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쪽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이 매수는 좀 대량으로 현재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잡히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한 1%,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이 1에서 2%대로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2001선으로 2000선 잘 지지해주면서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폭 약간 더 키우면서 현재는 1.33포인트가 오른 2002.6260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세입니다. 시가가 627선,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 거듭하면서 1.73포인트가 상승한 627.37포인트, 0.28%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여전히 자동차 쪽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힘을 조금 더 받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네, 자, IT 쪽은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쉽니다. 한 0.4% 조정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도 한 0.6%가량 밀려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DS랑 제일모직 이런 쪽들 좋은 흐름세인데요. 3월 13일까지 이제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6,400억 이 정도 추정 자금만 4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인덱스 자금들이 매수 대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우려감과 기대감은 좀 공존하는 구간대이겠는데요. 오늘 일단 단기에 좀 주춤했던 데 따른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SDS가 1.6%가량 강세권입니다. 동부하이텍 역시도 동부로봇이 중국계 자금으로 넘어간 이후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부하이텍 6,64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그룹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이제 MS 상승,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2%, 또 기아차 1.7% 오르고 있고요. 현대유아와 모비스, 어제 좋았던 이 네 종목 다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 쪽에서는 탄력이 어제만은 못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지금 한일유아라든지 서현, SL,
좋은 흐름세이고요. 코스닥의 성우 하이텍까지 플러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전 수주했는데요. 일단 한전이 0.4% 정도 세진 않습니다. 한전이 2009년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 시즌에 20조 원 수주하고 나서 주가가 31% 급등이 했더라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산수로 해보면 20조 원대 2조 원이니까 한전이 한 3% 오르면 된다 싶기도 하는데요. 현재 한전은 0.4%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역시 3.18%, 역시나 두산중공업도 그때 같은 궤적이었더라고요. 2009년도 12월 달 수주공신한 이후로 고점까지 31%가 단기 랠리 나왔었는데요. 두산중공업 현재 3%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은 삼성중공업 수주 나온 이후에 에버그린하고 머스크라인 쪽 발주 기대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미포,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여전히 좀 강세권이고 유가도 어제 한 2%가량 반등 나온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13만 원 선에 대한 지지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 저항권을 또 극복해내는지도 좀 주목하실 포인트가 되겠다 봅니다. 그리고 OCI는 기관 쪽에서 최근에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들어오고요. 어제도 10만 주 넘는 강한 수급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3월 달 들어서 징코솔라 이게 이제 글로벌 3위 업체라고 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요. 전반적으로 웨이퍼 쉘 모듈까지 전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업체인데 징코솔라가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데요. 출하량 면에서 작년보다 거의 한 50%가량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분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하단에 있는 모듈 쪽에서 일단 출하 개선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갈수록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도 늘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OCI도 한 3%가량 올라가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내에서는 삼성화재하고요, KB 신한지주 쪽으로 강한 호가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상으로는 운송장비 업종, 바로 자동차와 조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호가 높이면서 2% 이상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 자동차 쪽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받으면서 여전히 선전하고 있고, 부품주들까지도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이 호가가 가장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쪽이 바로 원전주들. 사우디의 수출, 이 소식이 아주 강하게 몸에도 좀 되고 있어요. 지금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은 아주 고공행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쪽 한번 점검해 보죠. 네, 항상 이제 그 장급들이 움직이면 그 이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잘 움직여야 되고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런 재료들을 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번 따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들이 높았던 상황이고요. 건설주는 좀 일부 먼저 좀 움직였던 부분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도 현대건설이 따라 들어가서 컨소시엄으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훨씬 더 탄력이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보시면 한전기술 설계하는 쪽에서는 한 6%가량 탄력이 좀 가장 셉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라 KIC 소규모의 작은 종목인데 6%가량 올라오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뭐 두산중공업 역시 한 3%가량 강한 흐름세고, 코스닥에 연결돼 있는 뭐 스마트 그리드나 원전 테마로 묶여있는 쪽들이 아주 강한데요. 뭐 작은 종목입니다만 관련 부품군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을 봤을 때는 뭐 BHI가 한 11.6%로 아주 강한 흐름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 종목은 또 이제 뭐 반기문 총장 테마성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인데 한 10%가량 오늘 좀 좋은 흐름세이고요. 그리고 에너토크가 10% 강세, 또 TSM텍이 7%, 일진파워가 6.65% 올라갑니다. 우진하고 뭐 한양ENG 같은 경우도 강한 호가 흐름 보여주는데요. 일단 금액 기준으로는 뭐 작긴 합니다만 뭐 중소형 스마트 원자로의 수출 이 부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금액 면에서는 아까도 이제 그 주가 계정 말씀드렸었는데 20조 원보다는 작은 상황이라서 탄력이 뭐 30%, 100%까지 시세가 날지는 몰라도요. 단기의 어떤 그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지노 쪽을 좀 잠깐 보죠. 마카오 이 카지노 매출 많이 좀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주가가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한 50에서 55%가량 줄 것으로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40%대로 예상치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부패 척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카오 카지노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는 사실 선반영 때문인지 어제 글로벌하게 업체들은 다 좋았습니다. 아주 강한 탄력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쇼크 보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샌즈 차이나라든지 뭐 MGM 리조트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 전반적으로 다 어제 1에서 한 1% 남짓으로 반등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업체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규제의 영향이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KL은 현재 0.7% 밀려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약세권으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동부제철이 변경 상장을 했는데요. 주가는 첫날 약세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97%의 마이너스권 7,030원 선으로 오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는 628선 2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자,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카카오는 0.69% 정도 상승권입니다. 13만 원 선은 좀 지키려는 여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0.15% 정도 역시 뭐 보합권 정도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소폭 좀 밀리는 반면에 지금 그 넥슨 쪽 지분 갖고 있는 넥슨에서 지분 들고 있는 넥슨 GT하고 조이시티 흐름이 좋은데요. 조이시티는 뭐 단기에 거의 바닥권에서 30%뭐 크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도 2.3% 추가로 상승이 되는데 자체 플랫폼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플랫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익률 면에서 중간에 이제 그 컨텐츠들 업체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 포털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도 오늘은 한 6%가량 강한 흐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18만 원 초반, 오늘도 28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단기에 이 종목도 한 17만 원 초반에서는 아주 강하게 좀 올라섰습니다. 컴투스는 0.6% 올라 있는데 일단 뭐 시총이 전체 순익 대비로는 아주 뭐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을 보고 연구원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장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큰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골프전은 조금 쉽니다. 29,900원 선에 좀 주춤한 흐름세 나오고 있고요.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은 소폭의 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 쪽에서는 SFA 0.2% 밀려나고 단계 좀 급등 나왔던 솔브레인이라 서울반도체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옵니다. 차바이오텍이 또한 5%가량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CCTV 관련된 그 종목군들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죠. 네네, 오늘 종목들 맞습니다. 좀 네. 많이 내리네요. 좀 코콤이나 코맥스 3에서 4%대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 점검해 보죠. 네, 일단 뭐 비중이 뭐 아주 크지는 않아요.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은 아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상황이라서 오늘 그대로의 좀 그 악재로 좀 인식이 되면서 같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코맥스 4.7%로 하락권이고요. 이제 코콤, 뭐 경봉 그리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약세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에 IoT로 묶여있는 쪽 아니라 그러면 탄력은 좀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코마코 이런 쪽들은 지금 뭐 엔텔스나 S넷, 효성 아이텍스 움직이는 거 봐서는 아주 많이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받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주들의 움직임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의 뭐 대덕전자는 호실적과 더불어서 오늘 상승세가 한 3% 정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루멘스는 실적 부진 여파 2.5%가량 좀 밀리면서 거래를 좀 싣고 있는데 실적주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죠. 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장 후반이나 장 마감하고 나왔던 쪽들 대부분 이제 코스닥 업체들이 좀 더 많습니다. 좀 보시면 지금 먼저 좋았던 쪽이요, 그 인포피아하고 유비케어, 뭐 이제 의료기기 통칭으로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트로닉도 저번에 이제 분기점 되고 연간으로 또 한 번 공시를 했던데요. 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이고요. 그리고 제형솔루텍이 이제 한 6% 정도 올라갑니다. 시초가 대비로는 좀 밀려 있는데요. 역시 호실적이었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라든지 이제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 내게 되면서 오늘 호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덕 GDS가 쇼크 수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루멘스나 CGN도 좀 안 좋았는데요. 루멘스가 한 2.4%, 대덕하고 CGN도 좀 약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뭐 저 PBR도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진중공업이 오늘까지 좀 랠리 이어지네요. 3.7% 정도 올라가고요. 아주 작기는 합니다만 뭐 삼보판지도 한 3.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산업도 오늘까지 상한가인데요. 거래는 한 10억 정도 터졌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양시장 소폭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시장에 매수세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을 수급 상황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전체로는 외국인은 계속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유럽 쪽에서 자금이 지금 뭐 증권사 쪽에서는 국채 매입 들어가면 예전 게 LTL랑 좀 달라서 3천에서 한 5천억까지는 이렇게 자금이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어제 오늘 뭐 좋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 219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기전자하고 금융 쪽 매수하고 있고요. IT랑 금융 빼고는 이제 운송 장비가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건설, 철강주도 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은행하고 운송 장비만 좀 매수하고 있고요. 파는 쪽에서는 서비스나 전기전자, 화학금융주는 좀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주랑 IT 쪽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는 쪽에서는 유통, 그다음에 반도체, 뭐 종이목재 쪽으로 소폭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자동차 쪽을 사고 그리고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쪽은 좀 파는 그 모습이 현재 잡히고 있는 그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